중소기업 중앙회가 8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균형 성장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700명 남녀를 대상으로 했답니다. 응답자의 94.4%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편향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이로 인해 발생된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심화 57.6%, 금융인력 자원의 대기업 편중 심화 40.1%라고 꼽았습니다. 응답자의 94.2%는요. 균형 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의견을 제시했고요.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이 사회 현안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렇게 물으니까 75%가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했답니다. 세부적으로는요.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될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 84.8%,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81.7%,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81.7%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고요. 자,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력해야 될 과제는 이 두 명 중 한 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해야 되고 시장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이랬고, 또한 절반가량이 일반적인 납품 단가 등 대기업의 부당 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랬고요.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인력 및 금융자원 배분의 공정성 회복이 30.9% 필요하다 했습니다. 자, 국민의 다수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제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좌파고 빨갱입니까? 국민들도요 피부로 다 알고 있습니다. 국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.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하면 아마 이것보다 2배, 3배는 될 겁니다. 그런데 버려지는 동물 때문에 지자체가 고심이라는데요.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버려진 반려동물이 82,082마리입니다. 개가 59,6천마리, 10마리 중에 7마리가 개래요. 72.7%입니다. 고양이가 25.9%, 기타 쪽이 있는데요.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%, 서울이 10.8% 이렇답니다. 대도시에서 많이 버린다는데 유기동물 발생도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서 여름 휴가철이 낀 6월에서 8월에 평소보다 배가 많답니다. 이 숫자는 구조나 포획 때 들어온 경우만 집계된 거고 실제 떠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나마 보호소를 찾는 동물이 조금씩은 줄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는 겁니다. 자, 이 유기동물 보호소는 전국적으로 307곳이 있는데요. 지자체가 한 10% 정도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동물단체나 동물병원이 위탁하고 있다는데, 이 보호소 규모나 인력을 고려하면 22,000마리가 수용한다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죠. 한 해에 10만 마리가 버려지는데 22,000마리만 보호할 수 있으니까 철제를 갖다 3단으로 쌓아놓고 좁은 공간에 강아지를 꽉꽉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육 환경은 열악하기는 거지없고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 보호소 관리자들은 피곤한 상황이고, 또 자원봉사자나 동물 애호가들은 왜 이렇게 보호하느냐고 또 뭐라 하니까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싸우고 간답니다. 지저분한 공간, 냄새 이렇게 해서 평소 집에서 자신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호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는데요. 차고 넘치니까 평균 23일로 새 주인을 이동안에 찾지 못하면 안락사가 되어서 2마리 중에 1마리인 46.6%가 주인이 찾아갔거나 분양이 됐고, 자연사 22.7%, 안락사 20%라는 겁니다. 즉 5마리 중 2마리는 보호소에서 죽는데요. 그래서 안락사 비율은 그나마 조금씩 동물보호단체들 때문에 줄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쥐꼬리만한 예산에 인력에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, 이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128억 8천만 원이라는데요. 전년보다 23.5%가 증가했다는데도 이 정도랍니다.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 비용 31억 4천만 원을 빼면 실제 처리 비용은 97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보호소 근무 인력 916명의 인건비, 동물 사료비, 약품비 등 운영비가 주를 차지하는데요. 유기동물 한 마리당 처리 대책이 11만 9천 원이랍니다. 지자체별로 또 차이가 좀 많이 난데요. 어떤 데는 보호소에 3억이고 어떤 데는 7억이고 이렇답니다. 자,
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광주 보호소는 보호소 주변 반려견 산책 코스 4곳 중 3곳을 주민의 반발로 포기했다는 겁니다. 위탁 운영도 포기했다는 거예요. 일본에는 개값을 굉장히 비싸게 매겨놓고 있습니다. 개를 살려면 어지간한 각오를 하고는 안 하고는 사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답니다. 개를 사면 또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. 등록을 할 때 반드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. 왜냐? 개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이쁘지만 키우려고 하면 똥도 누고 오줌도 누고 또 침대에도 올라오고 털도 빠지고 또 집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귀찮게 할 수도 있고 혼자 내버려두고 어디 가기도 불편한 존재니까 그래도 키우겠냐고 이런 것들도 다 묻게 됩니다. 개를 사기 전에 물어요. 이거는. 예. 그런 다음에 또 개 의료보험 같은 게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감당하게끔 또 해줍니다. 병이 들어서 버리지 않게요. 그래서 우리도 이 동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결정해서 키우다가 이렇게 버려버리는 이런 형태들이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. 얼마 전에요, 국제 한 동물구호협회가 한국의 식용견, 이 잡아먹으려고 개를 키우는 개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개농장을 사들여가지고 폐쇄시키고 개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과정이 TV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. 농장 주인은 차라리 후련하다고 말했답니다. 농장 주인은 특수 목적견, 애완견 이런 걸 키우다가 경제적으로 폭락하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식용으로 판 거라는데요. 이 1,000만원짜리가 만원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정신적인 것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. 이렇게 농장에서 사육되다 미국으로 건너간 개는 250마리로 90%가 새 주인을 만나서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. 해외까지 입양을 보내는 이유는 국내 보호소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큰 개들, 식용견들은 100% 안락사시키겠죠. 자, 휴메인 소사이어티 팀장인 한 미국인은 몸집이 크다든가 종이 없는 믹스개는 반려견으로 입양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랬고요.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개들은 보호소 적용 훈련과 치료를 받고 이 식용견으로 이렇게 먹힐 뻔했다라는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입양하려고 줄을 서 있답니다. 생긴 건 상관이 없다.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. 영혼이 있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한국의 식용견 농장은 허가나 등록 절차가 없고 전국에서 17,000곳에서 2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합니다.